깡통 맥북 프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야 내 사람아. 사실 맥북 프로에 달린 720p 해상도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흔들리거나 하판이 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영상 렌더링을 할 때를 제외하면 팬이 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팬이 안 돈다는 거는 발열 관리도 엄청나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실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1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전 모델이었던 맥북 프로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M1 칩의 소식이 나오고선 일각에서는 디자인이 리뉴얼된 맥북 라인업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도 많았는데 일단 간보기인 것인지 13인치대에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모두 그동안의 인텔 맥북과 동일하게 디자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쉽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맥북 프로라는 것 자체가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굳이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도 이쁘다 정도? 다만 다음 세대에 혹시라도 리뉴얼이 된다면 13인치가 14인치대로 커지면서 베젤은 줄어들고 기기 본체의 크기 자체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아이폰이나 맥 커뮤니티들 보니까 가끔씩 아이폰보다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보다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맥북 프로의 해상도는 2560 곱하기 1600이고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한 화면에 2532에 1170?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2532에 1170 맞네요. 기억력 상당한데? 그래서 PPI 지수로만 따져보면은 맥북 프로가 227PPI고 아이폰 12 프로가 460PPI란 말이에요. 인치당 화소수로 보면은 맥북 프로보다 아이폰 12 프로가 약 2배 정도 높은 인치당 화소수 PP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아이폰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도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죠. 그런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0Hz 아니고 그냥 60Hz,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니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가 좀 더 이렇게 화면 터치를 할 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맥북 프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이폰의 화질이나 아이패드 프로의 부드러움이 너무 좋았을 뿐이에요.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의 하자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다른 여타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서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맥북 프로 13인치와 비슷한 크기의 13.3인치의 FHD 해상도를 갖춘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들의 PPI 값이 165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PPI 값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맥북 프로는 DCI P3 색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고요. 덕분에 스냅 사진 같은 걸 보정하는 저 입장에서는 맥북 프로가 없으면 작업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주는 그런 신뢰성 덕분에 작업을 잘 진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색 보정이 중요한 영상 크리에이터나 사진 작가들도 현업에서 쓸 수준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트룸 켜지는 속도 봐. 실제로 저도 이 애플 제품들이 주는 디스플레이 정확성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스냅 사진 작업으로는 무조건 애플로 하는 편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색 표현이 정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조금 현실감이 없게 색을 조금 많이 비트는 편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맥북 프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트랙패드입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마우스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우스를 꼭 지참하는 편이지만 맥북의 트랙패드는 아주 가끔은 마우스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멀티 제스처가 정말로 편리했습니다. 슉슉, 샥샥, 슉슉, 샥샥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이 주는 그런 매직. 네 번째로는 이 키보드입니다. 작년까지도 달려있었던 그 아주 얇은 키트래블의 나비식 키보드 호평이 굉장했죠. 애플도 그걸 인지했는지는 몰라도 나비식을 버리고 가위식으로 복귀했어요. 키트래블도 1mm로 꽤 타공감이 좋게 바뀌었습니다. 얇은 노트북의 구조적 한계로 막 기계식 키보드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쫀득하게 눌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펜타그래프가 줄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타건감, 쫀득함은 충분히 맥북 프로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통 얇은 노트북들의 하판이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거나 하판이 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맥북 프로는 그런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그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M1 칩을 달고 나서 느꼈었던 소음입니다. 사실 이거 전에 구매했던 2020 맥북 프로 i5를 사고선 제일 놀랐던 게 소음과 발열이었어요. 영상 작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맥북을 부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롤을 하거나 포토샵을 구동하거나 라이트룸을 켜기만 했을 뿐인데도 소음이나 발열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영상 렌더링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심지어는 크롬 창 몇 개만 띄워놔도 인텔 맥북은 막 팬이 엄청나게 돌기 시작하면서 호로로로로 막 이러니까 이 도서관 같은 데서 이 인텔 맥북 소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늠이 안 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텔 맥북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팬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도니까. 그런데 M1 칩을 탑재한 이 맥북 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영상 렌더링을 할 때를 제외하면 팬이 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팬이 안 돈다는 거는 발열 관리도 엄청나다는 거겠죠? 바로 뒤에 발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발열입니다. 앞에 소음 파트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CPU에서 발열이 생기면 그걸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아서 소음이 생기는 거죠. 애초에 M1 칩에서는 발열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니까 팬이 돌 일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웹서핑, 문서 작업, 아니면 뭐 사진 보정까지도 팬이 돌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열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발열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을 대고 있을 때에도 좀 더 쾌적한 그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M1 칩의 전력 관리 능력 진짜 솔직히 굉장하다고 생각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소음, 발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터리 러닝 타임입니다. M1 맥북 프로에는 52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 52W시의 배터리 용량이 다른 올데이 노트북들에 비해서 큰 용량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인텔 CPU에 비해서 M1의 그런 변태 같은 배터리 관리 능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배터리 러닝 타임이 미친 듯이 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인텔 맥북이나 아니면은 서피스 같은 걸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줬어야 됐는데 M1 맥북 프로는 소음이나 발열이 없는 건 물론이고 배터리도 변광새처럼 기니까 실체감 되는 편의성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이게 막 스펙 시트에서는 막 하루에 20시간 간다, 막 17시간 동영상을 연속 재생할 수 있다 이런 거 보고서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막 실사용 시간 막 6시간, 7시간, 8시간 요 정도 되면 많이 나온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끔 전력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여덟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이슈가 있었던 성능입니다. M1 칩은 CPU, GPU, 램이 한 칩에 통합되어 있는 원칩 설계이죠. 그 덕분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감 되는 속도,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빨랐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의 컴퓨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듯한 그런 속도를 느꼈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만약에 제 방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쳤을 때 그동안의 인텔 맥북은 제 방에서 이렇게 옷 주섬주섬 입고서는 근처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에서 화장실을 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고 M1 칩 맥북은 제 방에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M1 칩은 애초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냥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방에서 볼 일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선 넘은 거죠. 애초에 잠자기를 깨울 때도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네. 사파리를 켜는 구동 속도, 라이트룸을 켜는 구동 속도,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 이거 일반적인 라이트룸 속도 아니잖아요. 진짜 빠르거든요. 심지어 네이티브 어플도 아닌데 로제타로 번역한 포토샵 구동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제가 많이 쓰는 어도비 툴,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라이트룸에 있어서 데스크탑용 CPU를 탑재한 커피레이크 i5 8400을 탑재한 제 컴퓨터보다 이거 그냥 깡통이거든요.
M1 칩에 램 8기가 그냥 프로 깡통 모델인데 조금 현타가 올 정도로 얘가 훨씬 더 쾌적하고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1 칩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애초에 구매를 할 때 램 8기가랑 16기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가지고 램 16기가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하이 레벨급의 전문가적인 그런 용도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깡통 맥북 프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램 8기가 제품인데 4K 영상 편집, 렌더링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물론 16기가가 있었다면 좀 더 원활하고 막 프리미어 켜두면서 막 뭐 다른 것도 켜두고 이럴 수 있었겠지만요. 9번째, 호환성 부분입니다. 애초에 로제타 2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는 M1 칩에서도 문제없이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어도비 툴이든 MS 오피스든 아니면은 다른 개발 툴들이든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M1 칩을 포함한 ARM 설계 지원을 많이 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애플의 브랜드 파워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으로 M1 칩에서 지원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더라도 로제타 번역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니까 초기 구동이 살짝 느린 것만 감안하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작업들은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사용할 때 기준으로 네이티브 어플이 지원이 안 되고 로제타로 번역하는 수준인데 거의 문제를 못 느낄 정도로 심지어 데스크탑 i5 8400을 탑재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정도로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어요. 로제타 번역도 이렇게 빠른 수준인데 네이티브 어플 지원이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로 쾌적해질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eGPU 활용이 불가능하죠. ARM 설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수많은 인터페이스들과 하드웨어적으로 호환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웹캠 같은 거 아니면 기타 하드웨어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M1 칩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장하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던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외장하드의 파일 포맷 형식을 EXFAT로 바꾸면 돼요. 해결 완료, 두둥탁. 10번째로 터치 아이디입니다. 맥북 디자인이 리뉴얼되지 않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애플은 터치 아이디보다 페이스 아이디 기술을 상위 레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맥북 디자인이 리뉴얼 된다면 터치 아이디를 넘어서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피스 제품군들이 안면 인식 윈도우 헬로우 기술로 이렇게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 시국 한정으로 반길만한 게 맥북 프로에는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맥북에 탑재된 터치 아이디는 원래도 인식은 빠르지만 이게 좀 더 체감이 확 된 게 온앤오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지금은 잠금이 풀려 있긴 한데 그냥 딱 열고서는 딱 하면은 바로 켜지니까 이 부분을 안 좋다고 까는 거는 정말 애플 억까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11번째로 웹캠입니다. 비대면 회의나 수업이 많아져서 웹캠은 거의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죠. 사실 맥북 프로에 달린 720p 해상도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화상회의나 수업에 뭐 특별한 영상미를 줄 것도 아니고 그냥 720p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맥북 프로에 탑재된 마이크 성능입니다. 바로 전에 웹캠이 아쉽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화상회의나 수업을 들을 때 별다른 장비 없이 맥북 프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마이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상회의나 수업에서는 영상미보다는 마이크의 음질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인데요. 이 맥북 프로의 마이크 수음력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 중에 막 다른 학생들 발언 같은 거 할 때 그분들 마이크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화이트 노이즈가 찌익 돼 있고 막 와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거 남들한테 민폐예요. 그런데 이 맥북 프로의 마이크는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수음력도 굉장히 좋아서 노트북 치고는 꽤 훌륭한 마이크를 탑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북 프로 마이크 녹음입니다. 맥북 프로 마이크 녹음입니다. 맥북 프로 마이크 녹음입니다. 꽤 잘 들리죠? 진짜 음성이 깔끔한 것 같아.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람아 그때를 다시 불러오라고. 노래도 잘 녹음이 돼요. 저는 잘 못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깡통 스펙이에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12가지 실사용 후기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깡통 프로를 구매할까 아니면 램을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한 맥북 에어를 구매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터치바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이랑 맥북 프로의 이런 좀 더 단단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깡통 맥북 프로를 선택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후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컴퓨터의 개념과는 정말 달리 M1 칩은 램 8기가로도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서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합니다.